안녕하세요. 주식의 평택 도비예요. 네, 요즘 나스닥 S&P 선물 많이 두드려 맞고 있죠. 네, 저도 총자산 2억 5천 정도 됐었다가 2억 3천 살짝 아래로까지 지금 내려와 있어요. 네, 근데 뭐 그렇게 치면 10% 안쪽으로 10% 정도? 크게 잡아 10% 정도 지금 까인 상태인데 뭐 주식 투자자한테 뭐 이 정도는 그냥 웃어 넘길 일이죠. 네. 아무튼 그냥 대세 하락을 좀 구경하고 있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는 점은 4월에 월급 플러스 상여가 나온다. 그리고 제가 투자했던 에디슨 인터내셔널에서 배당금이 세후로 680달러가 나온다. 뭐 그 정도 음, 위안되는 점도 있네요. 생각해보니. 배당금 680달러면 한국 돈으로 100만원 정도거든요. 예, 그거 가지고 ADM 사도 되고, 머크 사도 되고, 뭐,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나스닥이 유독 많이 빠졌고, 저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나스닥 투자를 안 한 지 한 3년 됐어요. 네. 근데 제가 나스닥을 2022년 한창 나스닥이 꼬라박을 때, 기술주 꼬라박을 때, 나스닥 종목을 좀 샀었거든요. 그때 샀던 게 ASML 평단 490이었고, TSMC 평단 77달러인가 그랬어. 그리고 그 마이크론이 평단 57, 뭐 그 정도. 삼성전자가 5만 6천인가? 아니다 5만 4천인가 그랬어요. 5만 4천.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8만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하면 SK 하이닉스가 진정한 저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는 하이닉스랑 삼성 쪽이랑은 좀 거래를 하는 업체거든요. 우리가 을이지.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삼성이랑 하이닉스도 사정이 안 좋아 보인 거예요. 거래처도. 그래서 1년 정도는 좀 저 회사들이 적자가 날 것 같은 거예요. 22년 초부터. 전 그 생각을 딱 했어요. 22년도에. 그래서 일단 적자가 나면 주가가 더 떨어지겠다. 이 기업들은 조금 정리를 하고 돈을 좀 다른데 피신해 있자 생각하고 한 ASML을 490달러에 샀는데 ASML이 630달러 됐을 때 싹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모든 TSMC 포함해서 마이크론 포함해서 다 정리를 했어. 근데 이게 조금 그때 그 당시엔 내가 이거 매도를 하고 굉장히 후회를 했던 게, 이 기업이 분명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적자 구간을 거치고 있는데 주가는 뭐 하이닉스 같으면 거의 두 배를 뛰고 삼성전자도 뭐 막 오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래, 더 신기한 건 마이크론 막 90달러, 100달러를 막 찍어가고 TSMC도 막 두 배를 뛰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이상하다. 이 정말 실적이 21년, 20년 대비 좋을 수가 없는 구간인데 왜 이렇게 나스닥이 잘 나가지, 기술주가 잘 나가지? 나 이거 좀 버블이 시작되는 것 같다라고 전 친구들한테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충 그때 반응들이, 야 그때 마음 약해서 팔아놓고 이건 포모야, 혹은 제가 AI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고 좀 그런 그런 듯한 좀 뉘앙스의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실적이 어 빠코 있는데 주가가 올라간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이 기업들이, 그래서 23년 지나고 24년 됐잖아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거 정말 이상하다고 저는 주식 얘기한 친구들마다 다 얘기했는데, 좀 반응들이 제가 시대의 흐름을 못 따라간다.
돈 버는 타이밍을 놓친 거다. 다들 이런 반응이었어요.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근데 제가 공교롭게 이 ASML을 630에 다 팔았던 그 타이밍이랑 워렌 버핏이 TSMC를 팔았던 그 타이밍이 샀다가 매도했던 타이밍이 정말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엔 워렌 버핏은 저랑 비슷한 분석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반도체주에 대해서. 그래서 혼자 전 좀 그렇게 생각했어. 혼자 그래도 내가 분석은 제대로 했는데 이거 뭔가 버블이 붙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버블이 붙냐면 바이든이랑 옐런이 계속 돈을 풀잖아요. 네. 그리고 선거를 이겨야 되니까 계속 돈을 풀기 때문에 그냥 유동성에 의해서 이 기술주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전 이거 막 표 만들어가지고 보여주고 줄 그렇게까지는 안 할게요. 근데 한번 오라클이라는 기업을 한번 보세요. 오라클은 대출도 정말 많고 빚도 많고 재무제표 딱 보면 수익이 증가하는 그 ROE에 비해서 그 수익의 증가에 비해서 주가 증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요. 근데 이건 도저히 실적 가지고는 설명을 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주 버블이 좀 심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20 그때 ASML 630, 490에서 630 따서 ASM을 딱 매도하고 그때 반도체 기술주 싹 다 매도하고 그 뒤로는 기술주를 안 샀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사실 요즘 이거 나스닥 폭락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S&P 5천이 깨지고 S&P 500 지수 5천이 깨지고 나스닥 15,000 이게 오히려 그냥 버블이 조금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삼성전자 5만, SK하이닉스 한 10만은 좀 너무하나? 한 12만. 그리고 마이크론이 한 50 정도 되면 저는 이제 조금 버블이 거쳤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경기 침체로 갈지 아니면 또 트럼프가 선거철이라고 돈을 빡 풀어서 호황으로 갈지 좀 승부가 날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처럼 임기 내내 관세 전쟁을 계속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5만 깨지고 SK하이닉스 10만 내려오고 그리고 마이크론은 40까지 갈 것 같고 TSMC도 뭐 70 깨지겠죠. 뭐 그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이에요. 그 22년 당시와 지금을 조금 비교를 해봤을 때 관세 전쟁이 계속 시작되면 당시보다 더 안 좋아질 거라는 나스닥 지수 자체가 더 안 좋아질 거라는 제 뇌피셜을 가지고 딱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이크론이 한 50일 깨지기 전까지는 별로 나스닥에 종목에 기술주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나마 지금 개인적으로 나스닥 종목 중에 좀 저평가된 놈이 퀄컴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직은 더 하락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 오라클은 제가 생각할 때 더 많이 지금보다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엔비디아는 뭐 조금 측정 불가 제 생각엔 더 빠질 것 같지만 측정 불가이고 ASML이 500이 깨지고 400 중반까지 가고 마이크론이 한 40달러까지 가면은 그때부터는 뭐 나스닥을 매수를 해도 아쉬움이 없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뭐 근데 이건 즉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기준이에요. 뭐 당장 내년 딱 되자마자 그 트럼프가 선거 시즌에 표심을 잡기 위해서 막 관세 또 다 면제해주고 돈 풀고 경기 이제 또 부양할 때가 됐다고 찍어내고 또 이렇게 정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주가 또 나스닥이 또 솟아오르겠죠. 뭐 근데
지금 관세를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은 한 정말 기술주들이 좀 싼 가격에 한 2년 정도는 보합권을 가지 않을까 그 생각도 좀 듭니다. 그간에 이 기술주들을 사모아도 저는 사모을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나스닥을 사지 않고 있어요. 그게 제가 나스닥을 사지 않는 이유. 이 이유는 말은 좀 이 말을 하기가 참 근데 쉽지 않았던 게 제 유튜브를 하면서도 사실 뭔가 나스닥을 신봉하는 유튜버들은 참 저보다 말을 참 잘해요. 보면은 아무거나 끼워 맞춰가지고 이건 호재 악재 하면서 시황을 막 엄청 열심히 읽어주는 척 그렇게 얘기를 잘하는데 사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터지는 호재 악재가 미리 선반영이 됐나 안 됐냐를 분간하는 게 진짜 유튜버 혹은 유튜버가 아니라 그게 진짜 뭔가 주식에 대해서 최소한 설명을 하려면 이게 선반영이 된 주가인가 안 주가인가를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적자 구간에 계속 이 기업 기술주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걸 봤잖아요. 이걸 보니까 이거는 지금 일어난 호재들까지 앞전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기술주를 저는 사지 못했었고, 근데 이 말을 참 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렇게 뭔가 기술주에 대해서 호재에 대해 막 하면서 지금 유동성이 터질 때 이 기업은 이렇게 악재도 밟고 갈 수 있습니다. 이 호재가 이 제곱으로 늘어나서 나중에 점점 진짜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리고 지금 내가 기술주를 막 거의 메인 포트로 90% 들고 있잖아요. 그럼 이 유튜버들의 말을 진짜 종교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 마음이 편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저도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 생각을 얘기한 입장으로 그 사람들을 뭐 비난하는 건 옳진 않지만 비난 받아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제가 돈 벌잖아요. 저 일하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잖아요. 근데 구독자들한테 뭐 멤버십 가입해라 이런 그런 얘기는 참 제가 15만 20만 유튜버라도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참 뭐 멤버십 뭐 그리고 슈퍼땡스 감사합니다 뭐 이런 사실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뭐 트럼프가 나스닥을 더 바이든 시절보다 올려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렇게 가입비 받고 뭐 슈퍼땡스 돈 받고 하는 거 돈 쏴주는 거 받는 거 보면 참 사람은 좀 양심이 좀 유튜버들의 양심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다 그런 생각도 전 들고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뭐 특정 유튜버를 뭐 찍지도 않을 거고 비난하지도 않죠. 전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유튜버로 주식 유튜버로 돈을 벌면 나 돈 잘 벌면 내가 여유가 있어야지. 구독자들한테 돈 받고 멤버십 가입비 받고 뭐 하는 건 리딩방밖에 더 돼요. 그러면서 여긴 리딩방은 아니라고 뭐 나 포트폴리오 물어보지 말라거나 뭐 이런 건 참 좀 그래요. 네. 이상하다 하지만 이상하다 생각하지만 저는 뭐 그렇게 안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니다. 네. 세상에 참 그러려니 해야 될 일도 많고 나스닥 이거 제가 기술주 지금 사면 너무 비싸서 사기가 좀 그렇다라고 제가 이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적자 구간에 주가가 막 뛰어 올라간 이 얘기로 미래에 지금 뭐 아무리 SK 하이닉스의 실적 좋다 뭐 어떻다 해도 미래의 수익이 너무 앞전에 선반영됐다라는 얘기를 설명해줘도 근데 사실 제가 기억할 땐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100명에 1명 알아들을까 말까 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주식이 너무 이렇게 뭔가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심취하면 종교가 좀 되는 느낌도 살짝 들어요. 네. 그래서 뭔가 이 종교 종목 혹은 섹터에 특정 섹터에 대한 종교 이거 뭔가 토테미즘 비슷한 종교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게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주식 투자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 뭔가 장기 투자자의 마음으로 그리고 저는 사실은 좀 수익률이나 뭐 그런 거보단 그런 데 관심이 있어요. 일단 제 월급 펌프를 늘리고 싶기 때문에 제가 ADM 에디슨 인터내셔널을 지금 두 개 월급 펌프로 골랐잖아요. 얘네 둘은 사실상 100만 원이 나와. 분기당 100만 원씩 저한테 찍어줘요. 에디슨 인터내셔널도 이번 달 말에 저한테 100만 원을 줄 거예요. 그게 사실 5월 1일 정도가 되니까 사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5월 1일 정도 2, 5, 8, 11월에 나에게 100만 원 정도 주겠지. 내년에는 또 용돈을 올려주고 그리고 지금 제가 3, 6, 9, 12월에는 ADM한테 용돈을 받는데 지금 100만 원이 조금 안 되거든요. 지금 1600주를 조금 1530주인가 들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ADM이 40달러대 빌빌거릴 때 저는 이 기업을 최대한 많이 모아서 분기 용돈을 저한테 100만 원 이상씩 줄 수 있게 제가 계속 때려박을 거예요. 네. 계속 40대 머물러 있다 이러면 계속 사는데 차라리 3,000주를 모아버릴게요. 그럼 이제 200만 원씩 받을 수 있잖아요. 분기에. 아무튼 그렇고 제가 그래서 남은 1, 4, 7, 10월에 나에게 용돈을 챙겨줄 기업 지금 저는 픽한 게 지금 머크거든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머크랑 나이키 둘 다 괜찮은데 둘 다 좋은 매수 구간이라 생각해요. 근데 아무래도 제약에서 좀 더 시총이 큰 머크가 듬직하고 조금 시장을 뺏기고 있는 나이키보다는 머크가 듬직하고 금리 인하를 만약에 트럼프가 원하는 게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지금 금리 인하가 맞다면 머크의 R&D 투자 비용은 좀 더 가속도가 붙을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머크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나이키보다는 더 성장 속도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전 지금 머크를 세 번째 배당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월급 받는 데서 100만 원씩 주식이 100만 원 이상씩 나에게 갖다 바칠 수 있게 그렇게 일단 세션을 포트를 짜고 있고 그리고 국장도 지금 사실 기회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OCI 홀딩스도 6만 원 깨지면 들어갈 만하고 한전기술도 지금 5만 원 곧 깨질 것 같아요. 그럼 사실 지금 들어가도 돼. 한전기술은 지금 들어가도 되고 뭐 또 6만 원, 7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8만 원까지도 말아 올릴 수 있는 주식이잖아요. 한전기술 자체가. 그리고 지금 한전기술은 그리고 이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은 확실히 수출 기업이 많으니까 조금 장기로 보셔야 되는 게 관세가 좀 풀리면은 한전기술이랑 OCI 홀딩스는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은 지금부터 좀 장기로 사모을 수 있으면은 좀 버티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정말 지금 들어가기 조금 무서운 기업 같으면 현대차 같으면 약간 너무 미국에서 지금 안 팔릴 확률도 좀 있다 생각해요. 당분간은. 그리고 왜냐하면 미국의 공장 진동 안에 한국에서 생산하는 거 나가야 되고 그리고 멕시코에 생산하는 거 국경 넘어가야 되고 하면은 미국산 차나 중고차에 좀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는 어지간하면 조금 덜 샀으면 현대차 관련주는 덜 샀으면 좋겠고 현대차가 약간 지금 악순 게 R&D 비용이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미국이 저렇게 공장을 때려박다 보면. 네, 그래서
조금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보다는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 전망, 내가 생각해서 한전기술, OCI홀딩스, 두산에너빌리티는 진짜 꼬라박으면 좀 사면 되는데 지금 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현대차는 약간 R&D 비용에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아서 미국 공장을 막 짓다 보니까 조금 뭔가 내가 매수하긴 좀 꺼려져요. 그리고 뭐 두산 테스나도 전 괜찮다 생각해요. 그리고 로봇주들 뭐 보고 왔네. 로봇주들은 지금 뭐 보나마나 안 좋겠지만 로봇주들도 정말 진짜 꼬라박는다 하면 살만할 것 같긴 해. 네. 그리고 로봇주들도 뭐 두산 로보틱스나 뭐 SPG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근데 아직 이 로봇은 별로 제가 못 보고 왔어요. 뭐 먹고 임마. 걔가 이상한 거 먹고 있네. 아무튼 그리고 그리고 저는 시멘트 기업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에서 만약 매수하려면 그냥 한전기술, OCI홀딩스 그리고 아세아시멘트 얘들 집중 매수할 것 같아요. 네. 그 3표 시멘트까지 이렇게 네 종목을 집중 매수할 것 같고 진짜 말 그대로 장기 투자용으로 매수를 하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관세가 저렇게 부과가 돼가지고는 한두 달 사이에 주가가 코로나 시즌처럼 막 그때처럼 지금 부양책을 막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빠른 턴어라운드는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되고, 사실 일본 주식도 지금 전 물려 있잖아요. 스미토모 금속광산, 구보타, 농기계 이 두 개는 지금 물려 있거든요. 근데 다 지금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에 시즌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얘들은 그냥 버틸 거예요. 특히 스미토모 금속광산 같으면 구리 사이클이 딱 다시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탁 더블로 튀어오를 거고, 더블로 튀어오를 것이고, 그리고 배당금도 사실 지금 점점 배당금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오래 가져 있어서 나쁠 거 없어요. 어쩌면 제가 스미토모 금속광산에 1억 딱 때려 박으면은 나중에 이거 두배 막 2배 2.5배 돼가지고 그 팔고 나서 일본에 집 한 채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뭐 반 농담입니다 이거. 아무튼 일본에 가서 뭐 100일씩 살다 오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살던 구마모토 말고 좀 더 다른 지역으로도 한번 살러 가볼 수 있다. 물론 일본에 집 살 확률은 아주 적어요. 뭐 렌트해서 가겠지. 뭐 엔화 넘쳐난데도. 예. 그러고 오늘 뭐 나스닥이 떨어지면서 제가 나스닥을 사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썰을 풀어봤고, 그리고 국장도 지금 기회가 좋아요. 전 시멘트가 정말 장기 불황으로 간 만큼이 아세아 시멘트를 많이 사고 싶거든요. 그리고 OCI 홀딩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OCI 홀딩스는 또 조금만 뭐 친환경 부분 불구하면 튀어오르니까 제가 막 마음 놓고 그냥 사지를 못하겠어요. 좀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오래 있어줄 거는 그런 확신이 잘 안 들어. 대신에 아세아 시멘트는 그냥 만약에 제가 지금 뭐냐 내가 지금 만약에 머크에서 배당금 분기 배당 100만원이 나올 정도로 세팅이 돼 있다. 만약에 지금 ADM 에디슨 인터내셔널 머크까지 분기 배당금 100만원씩 딱 월별 배당금 100만원 나오게 세팅이 돼 있다 하면 지금부터는 저는 아세아 시멘트, 한전기술, OCI 홀딩스 지금 똑같이 비율을 파바바박 높여갈 것 같아요. 네, 제 생각 그렇습니다. 그럼 아무튼 이렇게 좀 저도 스미토모 금속광산 그리고 구보타 스미토모 금속광산 제가 살아에서 사신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 중에. 좀 미안해요. 네, 제가 그냥
저점을 잡았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네요. 네, 일본은 사실 트럼프가 좀 봐줄 줄 알았거든요. 관세 측면에서. 근데 제가 좀 도움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하고, 아무튼 저도 이 트럼프 일본 주식 투자하면서 트럼프한테 통수 한 대 메우면서 한 대 맞으면서 좀 배워나가는 시간을 가져 나가겠습니다. 네. 근데 주식을 뭐 저 말고 딴 유튜버랑 다 똑같아요. 주식 추천해주세요 보다는 뭐 저한테 얘기를 뭐 하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뭔가 나만의 학습법으로 이 저점에 있던 주식을 사서, 네, 점점 소액이라도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학습을 해보는 게 나아요. 네, 전 그런 생각은 했어요. 만약 ADM을 제가 놓쳤다, 그럼 그 다음 나한테 배당을 해줄 주식을 얼마든지 찾아낼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해서 이 나의 배당 펌프를 찾아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공부하거든요. 네, 그런 학습이 쌓이고 제가 이렇게 트럼프한테 일본 주식 뒤통수도 맞고 하면서 점점 경험치도 쌓이고, 그러면서 이거 왜 안 될까? 나 왜 이걸 예상을 못했지? 하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전 편집증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데 대해서 보통 다른 애들은 에이, 내가 이런 건 내가 잘못된 건 내가 잘못한 건 빨리 잊어버리자, 이런 선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전 그걸 못하겠어요. 나 왜 이럴까? 네, 전 학생 때부터 그랬어요. 내가 어? 좋아하는 누나가 학원 낼 때 좋아하는 누나가 있네. 근데 내가 아니고 저 배 나온 형이랑 왜 같이 사귀지? 지연이는 왜 저 형이랑 같이 사귈까? 난 왜 안 됐을까? 이게 제가 안 됐던 이유는 제가 당연히 키 작고 못생겨서 안 되는 거죠. 딴 이유가 있겠어요. 사실 연애는 그래, 연애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자애들한테 차일 때마다 왜 안 될까, 그런 좀 편집증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물론 그게 그래서 전 좀 성격이 그렇다 보기 때문에 연애를 참 오래 잘 하지도 못하고, 네, 결혼했다가도 갔다 오고 뭐 이런 식으로 살고 있긴 해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만큼은, 네, 이거 왜 내가 왜 안 될까? 왜 안 됐을까? 이번엔 왜, 지난번에는 됐었는데 이번엔 왜 안 됐지? 혹은 지난번에 안 됐는데 이번엔 왜 투자가 잘 먹혔을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계속하는 그 습관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뭐 그래서 예, 연애는 실패해도 주식 투자에서만큼은 승승장구할 수 있는 편집 도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스닥이 좀 너무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어 지금까지 쭉쭉쭉쭉쭉쭉쭉 오르던 나스닥을 제가 그래도 투자하지 않고 기다렸던 이유, 그리고 아직 좀 더 기다려야 할 이유, 어 그리고 한국장에서 내가 사고 싶었던 주식, 음, 일본에서 일본장에서도 지금 손절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주식들 얘기하면서, 네, 오늘 썰 좀 풀어봤습니다. 뭐 끝까지 들으신 분은 뭐 유익한 정보를 좀 찾으셨을 수도 있을 테고, 뭐 중간에 뭐 듣다 가셨 그냥 너무 영상이 길다 듣다 그냥 끄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네, 저 어차피 이걸로 수익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저와 여러분의, 여긴 공부방이에요. 네, 제가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이 저보다 더 공부 많이 하셔서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저희처럼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같은 종목에 대한 관심 가지고 같이 공부한 사람은 서로 시기 질투해서는 안 돼. 서로 이득 보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공유해 주는 거, 내가 너에게 공유하는 거에 대해 행복감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어, 다른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요즘 주식 투자 뭐 변동성 커도 재밌잖아요. 네,
즐겨봅시다.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럼 이만 들어볼게요. 빠이. 아, 맞다. 그리고 나스닥에서 빅테크 중에 한 종목을 산다 하면 전 구글을 살 것 같아요. 구글은 지금 빅테크 중에 유일하게 버는 돈에 비해서 정말 신기하게 잼미나이가 좀 시원찮아서 그런가? 좀 저평가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구글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 유튜브 통해서 주식을 내가 남한테 내 주식 일지 혹은 주식 투자 방향 뭐 인사이트를 보여주면서 돈을 받는다. 돈을 받는 순간 책임감이 너무 커진 거야. 내가 생각할 땐. 그래서 멤버십하고 뭐 슈퍼댄스 받는 유튜버들은 사실은 저는 내가 투자한 종목을 딴 사람, 내가 추천한 종목을 딴 사람이 따라해서 까먹었다 하면 이게 책임이 있다 생각해요. 사실상. 그런데 뭐 여긴 뭐 리딩방이 아니라는 등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임 회피 잘 하잖아요. 그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 창출을 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유튜브죠. 이걸 합법적으로 이런 뭔가 조금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돈을 벌게 해주는 공간 역시도 유튜브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사람들이 몰린다. 나도 물론 유튜브를 보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그래서 그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구글은 정말 좋은 기업인 것 같고, 그에 비해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테슬라 혹은 페이스북, 그 메타, 다른 빅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지금 확실히 저평가받고 있는 건 맞다. 그래서 제가 나스닥에 한 종목을 고르게 되면은 첫 번째 구글 고를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퀄컴인데 퀄컴까지 살 일은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럼 저희만 들어보겠습니다. 빠이.